자,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해서 MD 부트스트랩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우리 프로젝트에 설치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부터 개인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웹 개발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맛보기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 건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introduce 폴더에 index.html 파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제 웹 문서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크게 헤드 태그가 있고 그 아래쪽엔 바디 태그가 있어요. 이 바디 태그에서는 말 그대로 웹 문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제 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 태그 안에 내용을 일단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 부분은 남겨주시고요. 이 윗부분으로 다 지워주시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여기에 내용을 넣어주세요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회사 소개 페이지라고 넣어보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바뀌었고 내용 또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MD 부트스트랩이라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GitHub 주소로 이동하신 뒤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퀵스타트에서 다양한 튜토리얼도 있고요. 더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이 부트스트랩 튜토리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영어로 된 다양한 튜토리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영어를 해석해 보시면서 튜토리얼을 잘 보시면은 금방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제가 간단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기본적으로 바디 태그의 위쪽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일반적으로 HTML 문서 같은 경우는 상단부의 헤더, 중간부의 메인, 그다음 하단부의 푸터로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디 태그 안쪽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에 내비게이션 영역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고요. 그 다음 메인 태그 또한 마찬가지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푸터 태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잘 넣어줘야 웹문서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내비게이션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페이지의 내비게이션 영역은 이런 식으로 내부 태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클래스 태그를 이용해서 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넣을 건지 그 상세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 내비게이션 바 다크, 즉 어두운 색상에서 이렇게 블루 계열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A 태그를 이용해서 일종의 링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딱히 이동하는 공간은 없으니까 샵을 넣어주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로고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한 회사 소개 페이지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브랜드는 말 그대로 로고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토글러 같은 경우는 그냥 스위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르면 생겼다가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콜랩스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 타겟이에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게 보여질 건지 그걸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제 내부에서는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너무 빠르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긴 한데요. 사실 웹 개발을 한 달 정도만 해도 이제 이러한 구조는 사실 엄청 익숙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따라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UL 태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토글러가 보여질지 보여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일종의 실질적인 링크들이 담길 겁니다. 그래서 내부바, 그 다음에 MRAuto라고 해서 LI 태그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아이템을, 즉 링크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메인 페이지가 기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메인이라고 바로 우리가 만들어준 하나의 아이템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회사 소개 페이지라고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왜 안 보일까요? 이제 이거는 크기가 작아졌을 때 보이는데요. 크기를 줄여보시면 버튼이 생기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눌렀을 때 보이고 다시 누르면 사라지는 이런 형태, 즉 토글러로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게 토글러예요. 스위치처럼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요.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서 다른 요소들 또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 소개 사이트라고 한다면 이 메인 말고도 뭐 특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하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특징 말고 뭐 가격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하나 또 부가적인 드랍다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드랍다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토글러와 조금 비슷한 방식이에요. 어떠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여러 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보여주고자 할 때 바로 사용하는 게 이 드랍다운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식이기 때문에 이 토글이란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드랍다운을 토글로 이제 스위치로 보여줬다가 보여주지 않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토글이 수행될 그 요소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에어리아 라벨드 바이 드랍다운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랍다운 아이템을 총 2개 넣어서 2개의 요소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할게요. 한 개는 Q&A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개는 고객센터입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드랍다운 또한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완전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내면 조금 아쉽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글씨체가 너무 기본형 글씨체이기 때문에 한번 나눔 고딕체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나눔 고딕체를 웹 폰트로 적용을 해주시면은 나눔 고딕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웹 폰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CSS 폴더로 가신 다음에 style.css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별도의 디자인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import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나눔 고딕체 API를 이용할 겁니다. 자, 나눔 플러스 고딕이라고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에서 다 이 폰트를 나눔 고딕체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임포텐트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신 뒤에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이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글씨체가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큰 차이는 사실 없지만 확실히 나눔 고딕체가 조금 더 예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글씨체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MD 부트스트랩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까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메인 부분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할게요.